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드릴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오늘도 시장이 광고학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3,220선에서 안착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길고 지난한 박스피를 벗어나서 날아오를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 위원님들과 함께 나눠볼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노란톡은 늘 열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주유소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 채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팅창에 좀 활발하게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도 라이브 방송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니만큼 많은 분들 시장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화두는 과연 이 박스피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겠죠. 오늘 아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주연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수요일 페어가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사정 때문에 못 오셔서 아주 정말 고급 인력을 다시 모셨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 네. 또 수요일 날 인사드리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번 주 두 번이나 나오셨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분 좋게 또 재밌는 방송이니까 이렇게 네.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분명 그런 얘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정말 이제 방송 어린이가 무슨 말인가요? 박린이 탈출하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한참 멀었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요일에 원래 이제 안방 마님처럼 여겨졌던 우리 최충성 전문가, 마님은 좀 그런가요? 네. 안방 양반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 원래는 이제 김서연 전문가님과 나왔었는데 박팀이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계속 공지를 드리는 것처럼 이번 주는 포트 정리를 좀 하고 다음 주부터 개인전으로 좀 넘어가거든요. 네. 이제 박팀에서는 좀 탈피를 하셨는데 어떻게 고심 끝에 팀이 해체된 소감이 어떠세요? 슬프네요. 진짜 슬픈 거 맞습니까? 그럼 좀 슬픈 표정이 지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슬픕니다. 지금 진실의 광대가 자꾸 올라오는 것 같은데 슬픕니다. 착각이죠? 네, 박 착각이 PD님이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어가지고 네. 최대한 슬픈 표정 슬픕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드레스 코드가 맞았는데 왜 네. 빨간색 안 입고 오셨어요? 나오실 줄 아셨으면 저도 입고 나올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넥타이로 조금 일찍 말씀해 주시지. 그러니까요. 저도 몰랐어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오늘 나오시는지. 오늘 또 두 분, 케미가 맞는 두 분을 모셨으니까 또 제대로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재미있게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너무 왜 놀리세요, 전문가님? 네, 먼저 해야죠. 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또 삐사리가 났는데 또 이렇게 넘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톡 집어서 네. 또 웃어가지고 네. 저의 시선을 빼앗고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재미있게 시장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코너죠. 주식 뇌구조 시간에는 전문 위원님들의 머릿속에 콕콕 박혀있는 키워드들로 시장을 설명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과연 두 분의 오늘 키워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첫 번째 전문 위원님부터 보시죠. 자, 박스피 탈피라고 적어주셨고 현금 비중 확대 그리고 중소 테마주, 대선주, 원자재 상승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다음 전문가님도 볼까요? 네, 대선 준비팀, 주택 공급, 소비자 물가, 경제 지표 긍정, 금리 인상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스튜디오에서 방송한 건 처음이죠? 저녁에는 처음입니다. 저녁은 처음이죠. 네, 이제 그렇죠. 낮에는 자주 나오셨었는데 네. 저녁에 두 분이 함께 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두 분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 게 대선 이야기가 또 두 분이 겹쳐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그 흐름들을 파악하는 두 분이 나왔으니까 좀 생생하게 시장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선이라는 키워드가 겹치니까 뭐 이주연 전문가님이야 늘 대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거 알고 있었고 최충성 전문가님도 대선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을까요? 네, 대선 관련해서 정책 관련주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었고 오늘 뭐 다른 부분보다 이제 윤석열 관련해가지고 네. 뭐 대선 준비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이제 주택 공급 관련해서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봤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서는 또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고, 이주연 전문가님은 저희 저녁 프로그램 주유소 나와서도 계속 대선 테마주 공략을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포트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준비하기 좀 늦었다는 건가요? 이제는 뭐 막바지라고 봐야 막바지. 되겠죠. 네. 지금 와서 이제 대선 테마를 사서 내가 여기서 이제 크게 수익을 내겠다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서현이라는 종목을 대선 테마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지금 자리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대선 테마 어느 방송을 털어도 얘기를 하지 않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사두고 편안하게 묻어두시면 2배, 3배가 갈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바로 대선 테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은 관련주들, 인맥주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대선 테마 항상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대선 일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3월 달로 이제 바뀐 부분인데, 기존에는 12월 달에 우리가 이제 대선을 치렀었습니다. 그때는 한 1년 전쯤부터 해서 대선 테마들이 대부분 고점을 피크를 치고 죽어가는 흐름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1년간 그 대선 기간 동안 대선 주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공약을 하는 그런 정책주들 위주로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 뭐 3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패턴들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인맥주들 강한 상승 흐름 보이는 부분도 있고, 네. 하지만 역시나 정책 테마주들이 좀 더 바닥권에서 이제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책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식상한 재료가 나오는 부분들은 더 이상 주가를 상승시키지 못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권에 출마하냐 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동안에 관련주들이 움직였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둔다 하니까 이제 올라가게 된 부분이고, 거기서 이제 지지율 조사가 나올 때 네.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1위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위를 하고 네. 엎치락뒤치락을 하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더 이상 거기서 뭔가 이렇게 새롭게 급작스럽게 급부상하는 후보가 없다라는 점에서 네. 이 지지율 이슈는 이제 재료로서는 그 가치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출마한다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관련 종목들이 한 번 정도 마지막 불꽃쇼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그게 아마 이제 전당대회 전까지 어느 정도 대선주들이 조금 살아있는 흐름들은 보이겠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대선 테마를 공략할 때는 정책주들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인맥주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대장주로서 이렇게 막 많이 오른 종목들, 10배 오른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지금 보시면 아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할 겁니다. 최근에 이제 편입된 인맥주들, 바닥권에서 막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하시되, 일단 비중을 갖다가 평소에 내가 한 종목을 뭐 20% 투자를 하셨다면 그 부분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뭐 5%나 10%로 좀 줄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여기서 잘못 이 방송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릴 경우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사람들이 5년간 뭐 물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5년 지나도 안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무섭네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손절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놓고 공략을 하시고, 네.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영역까지 이제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뭐 주식 콘서트, 주유소 콘서트 통해서도 이 테마주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확실히 대응이 되지 않으면 테마주 같은 경우는 물렸을 때, 소위 말하셨을 때 물렸을 때 대응이 없이 그냥 쭉 가지고 가면 언젠간 오르겠지 하는데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대선 테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그럴 큽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가능성까지 여러분들 열어두시고 좀
좀 대응을 하시되 그냥 단순히 인맥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기보다는 정책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기민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충성 전문가님도 정책 수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인맥 관련주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뭐 인맥 관련주는 뭐 동문이다 뭐 하면은 근데 뭐 5달이 건너고 7달이 건너면 세상 사람들 다 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좁아요. 그렇게 치면 저도 이제 뭐 트럼프도 알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일론 머스크도 알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타고 들어가면 뭐 다 알 수도 있는데 뭐 대통령도 알 수 있고. 네.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인맥 관련주는 이제 올라갈 때는 뭐 불꽃이 빠바박 해가지고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그만큼 하락이 뭐 하루 이틀만 해도 그냥 짜작 다 반납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같은 경우 흐름을 보셨다면은 조금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제 건설 관련주 뭐 부동산 그 주택 관련주들 상승이 좀 나왔는데 네. 사실 뭐 기존에 이제 인맥 관련주로 움직였던 뭐 덕성이나 서현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이 조금 많이 밀렸거든요. 뭐 꾸역꾸역 버텨주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 관련주로 자금이 좀 이동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포문을 좀 열었잖아요. 뭐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다가 뭐 갈팡질팡 내가 나간다 안 나간다 이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한 상태에서 네. 나 나가겠다 어느 정도 팀을 좀 꾸리겠다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주택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줄줄이 정책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정권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을 조금 안 좋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정책은 지금 이제 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는 뭐 기존에 저도 이제 언급을 드렸었던 뭐 웹스나 자연과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네.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파급력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신도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건설 관련해서 단순히 신도시를 개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서울권에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요가 뭐 공급이 지금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명확히 조금 기억을 하시고 부동산 관련해서 좀 파급력 있는 그런 재료. 사실 부동산만큼 정책에 가장 힘을 줄 수 있는 주가 상승에 좀 힘을 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지금 이걸 놓치셨다면 네. 다른 섹터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일자리나 네. 저출산 관련된 그런 부분,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이것도 문케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잘 진행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준비를 잘 해보신다면 일단 수익을 내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매집도 지금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뭐 5월 달에도 사실 상승할 수 있었는데 지금 수급 자체가 조금 꼬이고 기존에 뭐 조선해운주만 계속적으로 좀 올라갔잖아요. 맹목적으로. 일단 그렇기 때문에 매집은 조금 더 했고 힘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심을 해보신다면 어쨌든 정책 관련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으니까 잘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을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알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아는 네. 우리 마당발 네.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주유소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일자리나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한 번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계속적으로. 네, 그때도 좀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성이나 이런 게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유효합니다. 차트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인맥 관련주는 이제 주식은 항상 선행지표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알고 계신 그 윤석열이나 뭐 이재명 테마 관련주는 다 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필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 옷으로 맞춰 입은 날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하게 돼서 굉장히 정치색이 혹시나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전 중립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하얀색을 좀 입고 왔어야 되나 싶은데 한참 대선 시즌에는 제가 색깔을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은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빨간색 고수하겠습니다. 네, 양봉인데 뭐 빨간색을 버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파란색 한번 입었다가 하얀색 한번 입었다가 네.
왜 빨간 셔츠 안 입고 나왔냐고 워낙 성화를 부리셔가지고 전문가님 때문에 뭐 내일 시장이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빨간색 그냥 고정으로 가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는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일단 정치 테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느 정도 동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인맥주가 아니라 정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직접적인 종목들, 그리고 매집이 이미 잘 되어 있는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들 눈여겨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드디어 박스피를 좀 탈출을 하냐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해서 두 분의 전반적인 뷰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월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시장이 지금 흐름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종목들도 지금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형태고 앞으로도 이런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금 전고점 부근이고 고점권 저항이라는 부분은 눈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확연하게 이렇게 딱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박스권을 탈피를 하고 증시가 강하게 또 우상향을 그린다면 뭐 그때 가서 또 시장의 가장 강한 섹터를 선별을 해서 공략을 하더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항 구간에 도달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게 봤을 때 이제 내가 팔고 나면 뭐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네. 주식을 100% 비중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욕심이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주식 격언에 이런 말이 욕심을 버려야지 돈이 벌린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모든 투자금을 다 쏟아 부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겠다.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단기적인 우상향하는 흐름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긴 한데요. 여기서 뭐 한 차례 정도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여나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온다면 또 저점에서 보유한 현금으로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어떤 시장이 와도 아마 여러분들 크게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우려나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을 때 실제로 경기가 좋아질 거냐 뭐 이런 건 점들을 궁금해했던 것 같은데 그런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고용 지표나 아니면 확진자 수가 얼마나 잡혔나 뭐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미국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시장이 좀 이제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양고샤스 이주연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최충성 전문가님은 좀 그래도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측이시잖아요. 네, 그래도 뭐 지금은 좀 양호하다. 양호하다? 있습니다. 다만 오. 이제 변동은 좀 경계하자. 아, 변동은 라고 경계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점에서요? 어쨌든 뭐 지금 시장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시장이 사실 뭐 꺾을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뭐 한 3일 정도 영향 받았다가 다시 반등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변동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꺾으려면은 그냥 뭐 재료 갖다 붙여서 꺾는 게 이제 뭐 수급들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일단 시장 자체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매매를 하시라라는 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자금 자체가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기사나 이런 것들 보셨을 텐데 제가 기존에도 조금씩 언급은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한번 제대로 떨어지게 되면 증시를 조금 옮겨올 거거든요. 일단 네. 지금은 중간 정도로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증시 상승 여력은 있으나 변동 흔들 수 있는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 아까 뭐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현금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뭐 매매는 편하게 하시되 지금 사실 시장이 답답하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 주도하는 섹터가 없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주도 섹터가 있다면 상승을 반대적으로 해줄 거거든요.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시고 정책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일정 부분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것들은 업황이 뭐 개선이 되고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일정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진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대선을 안 하진 않을 거고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내가 안정적으로 정말 수익을 정말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이런 시장을 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숨고르기를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스권에 갇혔다고 해서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준비 기간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이 제일 좋아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뭐 대형주들만 쫙 올라가 버리는 장들이 이제 대세 상승장이고 네. 테마주들이나 중소형주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에 가장 좋은 장이 박스권 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저만 몰랐네요. 네. 지수가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악재가 좀 발생할 수 있고 네. 언제든 변동이 좀 야기되는 장에서 사실 스펙타클하게 정말 재밌게 가려면 떨어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갇혀있네. 굉장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을 오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천천히 좀 잘 바닥에 있는 거 모아 가시면 그렇군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종목을 이제 선정을 했어요. 박스권에 갇혀서 그래도 떨어져 봤자 여기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하락폭이 크다라고 하면 이 박스권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손절. 손절, 비중 관리. 비중 관리. 근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상담은 저희가 주유소 3부에서 이어지니까 이런 박스권장에서도 나는 박스 이상으로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주유소 3부를 좀 적극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네요. 주유소 1, 2, 3부를 제가 또 이제 다 리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원자재 가격이 모두 상승했지 않습니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는 모든 것이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쌓아두질 못했는데 이제는 좀 쌓아둘만 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은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요? 원자재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상승 랠리가 계속 나왔다라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철강 관련주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지금 현재 식료품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이유도 딱히 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코로나19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먹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요인들은 결국 곡물 가격의 상승 때문에 이제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약간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거의 역대급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좀 조정이 한번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랠리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원자재 가격 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뭐 둘 다 아이디어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논리적이고. 일단 뭐 예전에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는데 네. 경기가 좋았던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의 엄청난 고속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을 위해서 도시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고 도로를 다시 허물고 다시 깔고 굉장한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원을 중국이 다 빨아들이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인류가 배를 만들어 물 위에 띄우기 시작한 이후로 사상 최대로 많은 배들이 물 위에 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원자재 가격을 각국에서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버블로 인해서 뭐 시장이 좀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도 그러면 그러냐? 어떤 특정한 국가가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하면서 이 원자재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느냐 하면 그런 부분은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 상품 가격이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이 되고 긴축이 진행이 되고 금리 인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원자재 가격도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아까 코인 얘기를 잠시 했지만 그렇죠. 코인이 상승했던 요인도 어떻게 보면 시중에 이제 갈 곳이 없는 돈들이 몰려갔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뭐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네, 어차피 다 하시잖아요. 네, 어젯밤 꿈에 네.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오! 같이 이제 우주 여행을 이렇게 하는 꿈을 꿨어요. 로또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 야 이거 로또를 사야 되나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나 고민을 막 복권이라도 사라. 했었습니다. 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황을 딱 보다가 도지코인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아 개꿈이었구나.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그랬구나. 됐는데 네. 어찌됐든 이제 이 코인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테이퍼링이나 이제 시중의 유동성이 완전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네. 뭐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뭐 급격하게 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 뭐 원자재 가격이나 뭐 이제 유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철강주라든지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자재 가격을 보고도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너무 이제 재미있게 시장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서 뇌구조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전문가님과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대선과 관련된 키워드로 또 공통점을 오늘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 불꽃쇼 리스크 관리가 필요라고 이주연 전문가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대선 관련해서 언급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특정 인물이요. 정책 관련주로의 자금이 또 이동되고 있는 부분들 예의주시할 만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원자재 상승과 관련된 부분, 최충성 전문가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나온 시장 지표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코너는 종목 집합소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레이더망에 걸렸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HMM, 대한전선, 대한항공, 그리고 카카오, 신성통상, 그리고 삼성제약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죠.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항공, 기아, SK하이닉스, NX, 카카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접수 종목 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네이버, 삼성제약, 한성기업, 삼성 SDI, 동진세미캠, 엑세스바이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교집합 종목들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사이언스, 티웨이항공, 두산중공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이 오늘 꼽혔는데 종목 이야기를 하면 또 날아다니는 두 분이시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오늘 특징주로 꼽힌 것 중에 하나가 이 항공주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비행기 관련된 종목이 눈에 들어오는데 백신 맞고 이제 정말 6, 7월쯤엔 놀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좀 치솟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정말 백신 맞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전문가님? 종식이 되면 저는 그냥 뭐 가족들하고 네. 이렇게 미국에 가서 동생 맞다. 맞다. 미국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셨고 우리 최충서 전문가님은요? 저는 자연이 있는 네. 뭐 호주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 그렇죠. 캐나다라든지 그렇군요. 자연은 근데 뭐 대한민국도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자연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 계속 있었으니까 갇혀 있었으니까. 조금 외국으로. 네. 그러니까. 비행기는 타야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좀 멀리 좀 이번에 가보고 싶다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오늘은 기대감이 좀 반영된 항공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그중에서도 티웨이 항공이 특정 이제 나라에 항공편을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괌이랑 이런 열대 과일이 있는 나라를 놀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있던데 전 진짜 괌 가보고 싶거든요. 가보시면 되죠. 그러니까요. 백신 유니폼도 가보고 싶어요. 비슷하신데. 이 색깔이네요. 맞네요. 맞아요. 티웨이 항공 제가 네. 해프닝 하나 얘기해드리면 네. 부산에서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갈 때 티웨이를 좀 자주 탔었거든요. 근데 맞네요. 이제 빨간색 셔츠를 딱 입고 타니까
어떤 승객분께서 짐 좀 내려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드렸는데 알고 왜 싫다고 안 보니까 하셨어요? 이게 좀 뭐 저 아닌데요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고 그냥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기대감에 도와드렸던 부응하셨구나. 그랬군요. 네, 한 몇 분간 티웨이 항공 직원처럼 있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오늘 또 유니폼색을 맞춰 입어가지고 저희가 살짝 좀 걱정이 되는데 절대 IR과 뭐 기업 홍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는 점. 그런 의미에서 티웨이 항공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가가 오늘 많이 튀었잖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먼저 네, 하세요. 네. 직원 티웨이 입장으로 말고. 아니 시간 근데 입장 이게 좀 말고.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안 됩니다. 내부 정보 아닙니다. 티웨이 항공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네, 기장님. 사실 항공주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급등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백신에 대한 공급이 조금 원활해지는 듯한 흐름이고 네. 예약자들이 많아지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이제 온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다 맞고 우리 다 놀러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온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중요한 부분이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입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네. 주주분들이 아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보유하신 분들 싫어하실 수 있는데 네. 그분들도 좀 조심을 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지금 현재 보시면 적자가 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LCC를 좀 애용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LLC요. 이제 네. 이 저가 항공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네, VVIP시죠? 근데 이제 좀 더 많이 생겨서 좀 더 저가로 이렇게 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 지금 적자 폭이 너무나 크게 나오고 있고,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한 1,700억 정도 갔습니다. 이게 뭐 4분기에 흑자로 좀 전환을 뭐 드라마틱하게 하고, 뭐 영업이익이 갑자기 확 좋아지면서 흑자 전환을 하고 한다면 회사가 살아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450억이거든요. 그러면 한 4분기 치면 한 1,000억 넘는 적자가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11월까지 전 국민이 이제 백신을 다 맞는 그런 계획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집단 면역이 생기는 시점이 네. 11월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거죠. 괌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네. 거기는 아직 백신을 못 맞았단 말이에요. 나만 맞은 거죠? 그죠? 네. 그냥 저만 우리나라만 맞은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괜찮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행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의 백신이 또 다 접종이 되고 이제 코로나 종식이 돼야 되는 상황이 그러네요. 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항공주들의 실적이 올해까지는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올 한 해를 어떻게든 이 회사들이 이제 버텨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유상증자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했고 그런데도 버텨내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증시 이 종목들이 급등하는 부분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네? 급등을 하는 그런 이제 보통 이제 뭐 회사 상폐되기 전에는 한 차례 이래 크게 시세를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로 좀 생각을 해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본 잠식이 될 경우에는 코스피 종목도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죠. 네. 거래 정지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뭐 그런 한 뭐 2분기나 3분기까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정부에서 좀 이 지원책이 빠르게 좀 발빠르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항공사들 살리기 위한 네. 뭐 돈이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네. 한국 정부에서도 조금 이런 그 저가 항공사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네. 좀 정책들이 나와야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 지금 그런 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갑자기 거래 정지가 당한다든지 이런 자본 잠식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이런 이제 항공주들을 공략하실 때는 재무제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모 회사가 좀 자금을 투입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정부에서 정책이 좀 나와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까 대선 테마 말씀드릴 때도 네. 비중 조절을 좀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항공주들도 마찬가지로 여행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행주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고 맞습니다. 지금 자금이 거의 다 말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을 갖다가 좀 조절을 해서 그래도 올라가는 상승 추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걸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평소에 투자하시는 금액의 한 절반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욕심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괌 놀러 갈 수 있다고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네요. 이제 좀 냉정하기 때문에 냉정하게 볼 부분은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티웨이 항공처럼 맞춰 입었다면 갈색 바지를 입고 오셨어요. 아시아나인가요? 아닌가요? 본지 오래돼가지고. 그렇군요. 네. 비행기 탄 지가 오래돼서. 그렇군요. 저희도 오래됐어요. 기억이 안 교수님. 나네요. 네. 그런가요? 아니, 티웨이 항공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비슷한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네,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실 뭐 항공 관련주는 저는 사실 투자 메리트를 사실 그렇게 못 느끼겠고 아까 뭐 영업이익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순 뭐 티웨이 항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항공 관련주는 거의 이제 뭐 좋지가 않습니다. 이쪽은 개살구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워렌 버핏 관련된 그런 책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좀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통신이나 항공 관련주는 자기는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물론 얘기는 했지만 최근에 좀 투자는 했어요. 델타항공 같은데 좀 투자했다가 과거에 자기와 싸우고 있는 거네요. 결국에는 네. 자기 그 기준점을 망가졌기 때문에 델타항공 손절했죠. 그렇죠. 네. 그거는 자기가 인정했어요. 얘기해놓고 네. 자기가 사지 말라고 해놓고 샀다가 네, 손절했습니다. 인정하셨죠. 어쨌든 항공 관련주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 그 통신이나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좀 접근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거는 이제 굉장히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예약이 있어도 비행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은 제한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 비행기 내가 사놓은 그 비행기 안에서만 좀 돌아가야 되고 사실 뭐 금액 자체도 비싸지기는커녕 조금은 싸게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뭐 돈을 많이 거둘 수도 없고 뭐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설비 자체는 계속 좋아져야 돼요. 비행기 네. 설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계속 좋아지고 통신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문자비 지금 전화비는 안 내잖아요. 거의 이제 무료로 진행을 네.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종목을 하나 살 때 이 기업을 살 때 내가 평생 가지고 있을 기업인지를 생각해보고 좀 사자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네. 어쨌든 항공 관련주 이런 흐름에서는 단기적으로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시는 건 좋지만 너무 길게 보시고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단순히 지금은 뭐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는 거지 네. 항공 관련주 냉정하게 한번 잘 바라보시면 티웨이 항공만 올라간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항공 관련주, 여행 관련주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따라서 뒤늦게 좀 움직인다 정도로 좀 파악을 하시고 짧게 대응을 하시고 뭐 기업 정보나 재무제표 이런 것들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뭐 적자가 한두 번 정도는 실수할 수 있지만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이건 실력이거든요.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4개년이나 5개년을 좀 확인하게 되는 게 뭐 한 번 적자를 기록했다고 너 뭐 시장에서 나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기업은 이윤 추구가 제일 목적이기 그쵸. 때문에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기업은 이 주주의 입장으로서는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항공 관련해서 이 기대감이 반영된 것은 맞지만 이것이 쭉 수익으로서 앞으로 안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제가 괜히 또 여행 이야기를 해서 혼자 들떴나 봐요. 네, 좀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확실히 또 두산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2의 HMM, 뭐 흠슬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두산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목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 좀 볼까요? 긍정적으로 볼만한지 궁금하네요.
일단 두산중공업 제가 먼저 말씀. 아, 그럼요. 네. 어, 아니, 저랑 눈을 안 마주치시더라고요. 최충성 전문가님은. 네. 항상 먼저 하셨으니까. 두산중공업이 이제 월요일 날도 사실 이 맞아요. 교집합에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이제 그 가족방 분들도 몇 분이나 이제 들고 계신 종목이라서 아, 이제 그래요? 문의를 주셨던 부분인데. 수익이 많이 났겠네요, 전문가님. 네,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제가 한 23,000원에서 23,500원이 이제 저항권이기 때문에 오. 그 정도쯤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네. 물론 실적적인 부분이 정상화된다라는 관점을 적용을 해서 본다고 하면 1분기에 이제 3,7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이 죽어가던 종목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1조 2천억 정도 생각한다면 뭐 한 10조, 12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좀 적정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네. 또 두산 인프라코어 이제 매각 이슈가 있잖아요. 다음 맞습니다. 달에. 이렇게 이제 그 인적 분할해서 매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투자 쪽 부분은 이제 합병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이랑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고 하면 두산중공업은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네. 뭐 어찌됐든 지금 뭐 원전 관련주로서 이렇게 좀 잘 진행이 잘 살던 이제 기업인데 수익을 잘 내던 기업인데 이제 탈원전 하면서 좀 세기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기업이 좀 이 환경 변화에 잘 적응을 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잘 했다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짜 기업들을 이제 팔면서 어떻게든 네. 살아남았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가스터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됐죠. 그러니까 원전을 축소하면서 이제 이 LNG를 활용한 그런 발전소들에 대한 뭐 수요가 늘어날 부분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폐 배터리를 수거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리튬을 추출해내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배터리 쓰고 나면 이제 버리게 되고 이게 이제 애물단지가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걸 또 재활용해서 다시 한 번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성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뭐 두산중공업 지금 뭐 사실 오늘처럼 거래량이 나오고 나면 조정기를 좀 거치겠지만 앞으로 구조조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런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 받쳐주는 흐름이 간다고 하면 네. 주가는 뭐 크게 여기서 빠지지 않고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산 관련해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탈원전과 또 관련된 그런 이슈들과 같이 더불어서 석탄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 원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슈가 또 나오면서 에너지 관련돼서 깊게 좀 들어가시는 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충성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두산그룹주들. 네, 두산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는 별로. 그럼 두산중공업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일단 중공업 관련해서는 이제 뭐 탈탄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원전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린 수소 산업은 이제 필수예요. 그렇죠. 지금 시대의 변화에서 필수이기 때문에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네. 뭐 같은 맥락으로 이제 항공 관련주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 재무제표가 확실히 좀 개선돼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뭐 적자를 기록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뭐 1조 이렇게 달성하던 그런 그룹이 갑자기 1,000억 이렇게 달성하면 사실상 이제 적자를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오너의 입장에서 한번 기업을 바라보신다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증가를 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일단 지금은 좀 수급이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손바뀜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은 연일 거의 이제 팔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외국인 기관 아까도 이제 뭐 한 번 정도는 괜찮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좋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연일 팔기 시작하면 이제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꼭대기에 올라왔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좀 차익을 남기시고 조금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도 되느냐? 사실 이건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낮은 가격에
사셔야 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같은 기간에 같은 이제 매도가, 목표가를 보고 가는데 네. 어떤 사람은 뭐 5% 수익이 나고 어떤 사람은 20%, 30% 수익이 낸다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TA항공과 두산중공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티웨이항공입니다. 기대감에 상승하니 조심스럽게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인 것과 별개로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지에는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산인프라코업 매각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재무 개선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재무제표 개선 확인 및 수급이 교차하는 시점으로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종목에 대한 의견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코너입니다. 벌써 종목 진품명품 시간인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종목을 자유롭게 좀 골라보실 수 있어서 전문가님들도 편하게 종목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오늘 도착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왔는데 여기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있네요. 그리고 자연과 환경, 가온전선, 그리고 삼성제약, AK홀딩스 다음 종목들도 볼게요. 네, 한국선자, 일진다이아, 효성첨단소재, 오이솔루션, 코이버 이런 종목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전문가님들 레이더망에 걸린 종목들이 뭔지 궁금한데 일단 어떤 종목부터 봐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먼저 그러니까 하시죠. 우리가 이겼어요. 네. 네, 일단 저는 오늘 자연환경이라는 네.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족분들과 네. 이제 매매를 했던 종목이라 아, 네, 오늘 그렇군요. 상한가에 네. 공교롭게도 달성을 했고. 네, 박수 칠까요? 네. 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분들이 좋으신 거죠.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네. 네, 어쨌든 뭐 도시개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관련해서 흐름이 잘 안 움직이다가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사실 작년 3월부터 일단은 접근을 했다가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준비를 해서 조금 다시 수익이 났는데 어쨌든 부동산 정책 도시개발 사업과 좀 연관돼 있는 그런 회사이고 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뭐 오늘 웹스도 마찬가지이고 어쨌든 그런 부분 주택 공급이 언급이 되면서 일단 부동산 관련주들 굉장히 조금 관심이 많아지실 거예요. 이제서야 좀 많아지실 텐데 항상 이제 정책 관련해서는 부동산이 파급력이 사실 제일 강하잖아요. 뭐 그렇죠. 저출산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얻으셔야 된다. 그리고 인맥 관련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맥 관련주는 이제 단순히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변동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정책이라는 거는 파급력, 물론 방향성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주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부동산 관련 문제이든 다른 뭐 정책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이제 풀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해보신다면 일단 수익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종목 놓치셨어도 다른 종목들 또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 배는 아프지만 감정가는 어디까지 보는 게 네,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감정가는 1차적으로는 이제 2,5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자리에서 매수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면 조금 눌린 구간, 항상 이제 올라갔다가 눌려서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매수하시면 좋겠는데 네. 지금은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 지금 보유하신 분들만 한 2,5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자연으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던 거군요. 뭐 이런 멘트를.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오늘 자연 이야기가 아까부터 뜬금없이 왜 나오나 했더니 환경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청소 좀 해야겠습니다. 네. 재미없어요, 전문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상한가 가서 이제 박팀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DNA에 남아있나 봐요. 두 분이 박팀이어가지고 네. 뭔가 좀 더 객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 느낌? 느낌 뭔지 아시죠? 느낌만 받겠습니다. 자꾸 때리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개인전으로 가니까 우리 전문가님들 제가 마음으로 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연과 환경 이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상한가에 오늘 들어간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연과 환경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진품명품 첫 번째 종목 자연과 환경입니다. 지금 매수는 안 된다. 관망 의견 드렸고 감정가는 2,500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해볼까요? 네, 나도 자연으로 가고 싶다. 이미 상승이 시작된 정책보다는 바닥에 있는 것을 준비하는 자세를 자연과 환경을 예시 삼아서 한번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봉 부장님 질 수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종목 볼까요? 본부장인가요? 네. AK홀딩스를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AK홀딩스요. 네, 뭐 두산인프라코나 좀 전에 얘기를 했고 네. AK홀딩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애경그룹입니다. 그렇죠. 백화점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애경 AK프라자 네. 이쪽 백화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항공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애경유아라고 화학 쪽으로 이렇게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적적인 부분은 좀 적자가 났어요. 아무래도 이 백화점 쪽 타격이 많이 받았고 항공 쪽도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적자가 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여름에 내년을 생각해서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이 AK홀딩스를 가져가셔라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네. 17,000원대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단기적 이제 그때 생각했던 부분이 한 뭐 느긋하게 천천히 한 3만 원 오지 않겠나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3만 원을 한번 돌파해주고 나서 조정기를 거치더니 최근에 이제 소비주들 급등을 하면서 지금 AK홀딩스가 함께 좀 상승하는 흐름이 굉장히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은 적자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한 400억 정도 적자고요. 그렇지만 회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마 이번 위기를 좀 잘 극복해내고 나면 정상화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자본이 한 1조 2천억 약간 안 되게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뭐 한 1,000억 정도 굉장히 좀 낮게 잡아서 올 연말까지 이제 항공사들이 일단은 실적을 크게 못 뽑아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뭐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돼야 되겠죠.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주가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35,000원대에 2019년도, 2020년도 초에 저항권을 만들어놨던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돌파해내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일단 뭐 38,000원 정도의 저항 자리가 하나 보이는데 이 구간만 잘 뚫어내 준다고 하면 AK홀딩스 같은 경우는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제 추세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갈 때 공략하시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면 어차피 코로나19 정상화 됐을 때 다시 기업도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종가가 36,450원인데 제가 뭐 매수가를 제시해 드린다면 한 35,000원 정도 이하로 분할로 접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는 한 5만 원 정도 이렇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K홀딩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이야기 좀 해주셨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정가 무려 5만 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한 줄 정리해볼까요? 네, 항공, 쇼핑몰 정상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AK홀딩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도 가만히 있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제 착각이겠죠?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실 수 없죠.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도 있는데 힘을 내주셔야죠,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오늘 또 하나 더 살펴볼 거는 이제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전기전선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뭐 오늘 같은 최근에 이제 상승의 이제 구리값 상승에 대한 그런 효과로 하반기 뭐 실적 개선이나 판가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일단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친환경 관련된 부분 제가 처음에 이제 전기전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뭐
가격 인상 때문에 올라갔지만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뭐 풍력이든 이런 걸 끌어올 때 전기 전선을 이제 설치를 하잖아요. 이제 굉장히 조금 그걸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뭐 풍력이든 풍력만 그냥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끌어오는 전기나 전선도 필요하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투자는 양호하다라고 아직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구리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있고 원자재 가격이나 아까 뭐 이주연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화폐 가치 하락이나 쉽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것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이 안전자산, 그러니까 금은 구리, 돈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으로 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더 몰리면 사이클은 더더욱 이어갈 것이다. 아까 사이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이클이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한순간에 꺼질 그런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종가는 이제 39,350원이 공교롭게도 이제 상한가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일단은 지금 자리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눌릴 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역대 최고의 신고가거든요. 어쨌든 좀 눌려준다면 35,000원 정도 한번 기다리셨다가 다시 눌리면 그 자리에서 또 접근하신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일단은 내일 정도는 한번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14선을 만들고 하루 쉬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어디서 잡아야 될까 그렇고 고민을 하실 텐데 일단 네. 5만 원 정도 한번 바라보시되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항상 눌린 구간을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뭐 전기전선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멀리 보시고 투자는 언제든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차분히 좀 멀리 보시고 대응하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봐주신 종목 가온전선입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진품명품 가온전선 감정가는 5만 원 선 제시해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도 들어볼까요? 네,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자 눌림을 노려보자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눈여겨보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 보고 있는데 혹시 이주연 전문가님 보고 계신 종목도 따로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군요. 우리 전문가님들이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길게 자세하게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또 이렇게 빨리 끝내시고 왜 그러시는 거죠? 제 기분 탓인가요? 아, 저 도팀이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두 분?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주연 전문가님 원래는 수요일 방송이 아니었는데 또 이렇게 특별 게스트로 와주신 만큼 6월장에 대해서 이번 주 장에 대해서 사실은 월요일 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래도 6월장 아직도 갈피를 좀 못 잡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는 코스피 3,500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여기가 고점이다 뭐 이런 리포트들도 있고 정말 시장에 대해서 각양각색이라 전문가님이 보시는 시장 뷰 궁금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은 금리 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뭐 크게 급락이 나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표들이 굉장히 어저께도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표가 좋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를 한 번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테이퍼링 관련돼서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재료는 재료의 가치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만 들어서 지금 테이퍼링 이슈, 우려감, 그러니까 금리 인상 유동성 확장을 하는 부분을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한 3차례 정도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폭과 길이를 생각해 본다면 네. 처음에는 2월 한 달간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또 이슈가 불거졌을 때 조정폭과 최근에 이제 또 나왔을 때 조정폭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이제 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고 시장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처음에는 막 나라가 막
망할 무너질 거 망할 것처럼, 네. 것처럼 막 주가 급락을 했지만 요즘은 뭐 미사일 쏴도 뭐 흔들리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 계속 좋게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급격하게 좋아진다고 하면 네. 아마 테이퍼링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 괴간을 발표를 할 거예요, 페드에서. 네. 그런 괴간을 발표하게 되는 시점에서 아마 시장이 한 차례 정도는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 지금 유동성 장세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부분은 기업들과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합니다 하면 시장이 한 차례 크게 조정을 받겠지만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네. 6월 달 안에는 사실 뭐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뭐 이번 달에는 박스권 흐름 아니면 상단을 좀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독일 지수를 좀 보게 되면 네.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잘 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유럽이 그렇다면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표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표는 안 좋지만 네네.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좀 약간 흡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죠. 제조업들이 굉장히 이제 제조업 강국이고 네. 수출로 이렇게 좀 많이 먹고 사는 그런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물론 선진국과 이런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네. 참고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찌됐든 지수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내 종목이 올라야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유한 종목도 시청자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 올라가야지 좋은 거니까 네. 지수는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딱 가두리로 가고요. 그냥 우리 종목들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6월 한 달간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소망이 담긴 한마디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진품명품 시간에 감정가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감정가의 터치를 많이 할수록 베스트 감정사라는 이제 이름을 저희가 드릴 건데 지금 저에게만 속보가 온 것 같은데 감정가에 최다 지금 터치를 하신 분이 최충성 전문가님이시래요. 알고 계셨어요? 몰랐습니다. 뭐 메가MD, 대우건설, 휴원스 제시해주신 감정가를 다 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흰장갑을 그러니까요. 종목을 명예의 감정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매의 눈으로 종목을 봐주십사 많은 분들이 바라고 계신 것 같은데, 뭐 베스트 감정사 되셨으니까 흰 장갑은 뭐 알아서 사서 끼시고, 알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한마디라도 해주시죠. 베스트 감정사로서 당황스럽네요. 앞으로 종목 어떻게 봐주겠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봐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끝인가요? 네. 아니, 시장에 대해서 뭔가 포부나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우리 시장 이럴 것 같다. 앞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아니, 뭐 감정사 이것만 말씀해달라고. 그러면 어쨌든 네. 네, 시장. 네,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시장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제 변동성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아까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말씀도 드렸고 이 자금들이 이제 증시를 좀 몰려오는 거는 물론 상승으로 가는 그런 맥락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서 주가를 좀 훼손시킬 수도 있거든요. 공매도가 이제 재개됐는데 지금 그거를 굉장히 좀 까먹고 계실 거예요. 사실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영향이 그렇게 크게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쯤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뭐 이 정도는 뭐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아닙니다. 아까도 뭐 말씀하셨듯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논의가 된다면 지수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조금 편하게 그냥 매매하시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가을 정도. 물론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죠. 일단 물론 한국은행은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큰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거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6월장에서는 뭐 관련된 부분들만 잘 준비만 해 놓으시면 일단 추후에 좀 크게 수익을 좀 빨리빨리 많이 챙겨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 가을이 되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네. 그런 부분들 보시고 잘 준비하자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의 베스트 감정사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주소 1부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2부에서는 좀 더 특별한 종목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